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지 못하죠. 요즘에 좋지 않은 일들만 많이 있습니다. 지난 18일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 차량을 탑승하고 뒤쪽에 경호 차량들을 동행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하고 또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했죠. 저는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결과는 구속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서부지방법원 판사는 그렇게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18일 날 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집회 시위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까지 버티는데 굉장히 힘이 들겠죠. 또 버틴다 하더라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걸 노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거는 새벽 3시 경이었어요. 다음날 새벽 3시. 그러니까 1월 19일 새벽 3시였죠. 영장 발부하면서 그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결국에는 서부지법 난입을 했었고 또 기물파손도 있었고 또 폭행 사태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역시 어떤 폭력적인 그런 불법 침입, 물건 파괴 그런 것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여론, 즉 탄핵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체포 절차, 구속 절차, 헌법재판소 판단 절차,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사법 절차가 국민 대다수가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시위가 나올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넬도 부서졌고요. 외벽도 파괴됐고 유리창도 파괴됐고 실제로 안에 지지자들 중 일부가 들어가서 민원실이라든지 그 위층에 있는 판사실도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좋진 않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이유가 뭔가, 왜 그랬을까? 그것 역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경찰이 총 40명, 제가 듣기로는 60명 이상 처음에 체포를 했고 지금 일부는 조금씩 석방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일부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유명한 보수 우파 유튜버도 한 명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또 생각하는 것은 민주노총, 또 저 극좌파 간첩 세력으로 보이는 그런, 예전에 트랙터 농민이라고 하면서 트랙터 몰고 관적 앞까지 왔었죠. 그런 사람들 체포했나요?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바로 연행해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수한 민주노총이나 이 좌파들의 집회에서 경찰들의 지지선을 뚫고 밀고 나가고 경찰들을 폭행하고 불법으로 신고된 지역을 넘어서서 불법으로 그런 지역까지 점령하는 그런 불법 집회에 대해서 경찰들은 뭘 했나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물론 경찰 중에는 일부는 그런 사람들을 체포했겠죠. 잡아들였겠죠. 강경하게 진압했겠죠. 하지만 경찰에게 돌아온 것은 이 좌경화된 언론, 좌경화된 좌파 사법기관에서 경찰을 옥죄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이런 좌파들, 간첩들 시위에서는, 집회에서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자유를 위치는 자유 보수,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들은 굉장히 강경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 집회 영상에도 보니까 경찰이 진압 방패로
여성을 내려 찍는 모습도 봤었고요. 방패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경찰 기관에서 가까이 또 봐왔기 때문에 방패 진압은요, 굉장히 예외적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반대, 즉 집회라든지 불법 집회자들이 흉기라든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위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주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방패를 가지고 또는 물대포 같은 걸 가지고 진압을 해야 되죠. 즉 시위대나 집회자들이 아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극악의 폭력적인 무기나 불법 흉기를 갖고 있을 때만 방패로 공격을 하거나 밀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집회 시위자들 그런 불법한 흉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방패로 시민을 내려찍는다? 그 상대방이 무기도 없는데, 그리고 극렬한 불법 어떤 무기라든지 흉기를 갖고 있는 집회 시위자들이 아니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그 방패로 시민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민주노총은 그 대나무 죽창이나 흉기,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그리고 쇠구슬 이런 걸로 경찰들 공격하는데 경찰들은 그런 게 대응하지 못하잖아요. 왜 이런 무기도 없이 흉기도 없는 그런 집회 시위자들에 대해서 방패로 내리찍죠?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방패는 절대 내리찍지 않고 단지 경찰을 방어하고 밀어내는 용도까지만 사용했었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 전 기사입니다. 예전에 이제 구속영장 전에 그 체포가 돼서 관저에서 공수처로 갔을 때, 그때 이 윤석열 지지자 중 한 분이 분신해서 참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인가요? 오늘 분향소 차린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국민들 대다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들, 일반 국민들 말합니다. 이 국민들은 현재 사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보니, 붕괴하다 보니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일도 벌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언론 이미 작용화돼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사법기관마저도 허울뿐인 법을 지키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니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걸 곧 같이 느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시위대가 진입을 했을 때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특히 뒤에 있는 이 사람도 그렇고 3인 1조로 다니면서 특히 JTBC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요. 마치 짜고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이 기자라는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JTBC 기자. 지금 마스크를 일부러 쓰고 지문도 남기지 않게 위해서 장갑도 착용하고 이렇게 막 파괴라는 모습을 JTBC 기자가 잠입 취재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주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면서 고스란히 촬영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뉴스에 송출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입었던 옷이라든지 메고 있던 가방 이런 걸 다 추적을 해서 지금 영상들이 조합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순수한 자유우파 국민들이 아니다. 시위대가 아니고 시위꾼입니다. 저도 아까 경찰 잘 알지만 집회 나가면요. 시위꾼이 있습니다. 일당을 받고 폭력 시위로 유도하는 시위꾼이 분명히 있어요. 15만 원, 20만 원씩 받고 집회를 불법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이 집회 시위대에 잠입을 해서 그런 폭력 시위를 유발하는 시위꾼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위꾼일 가능성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실제로 JTBC 기자, JTBC에서 섭외한 연기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폭력 사태를 일부러 찍으면서 지금 이 불법함을 어떻게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런 뉴스 조작을 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기사도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15자,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 한 준 문장만 넣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서부지방법원 판사, 물론 나름 이유가 있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왜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고 있죠? 죄가 내란죄 혐의라고 하지만 내란죄 그리고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잡범들, 잡죄들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그 두 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근데 왜 이재명은 도주 우려가 없고 공적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래서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국민 대다수 투표로 선출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감시 대상이 아닌가요?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거부할 때 아주 주저리 말을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불구속으로 한다 했는데 그 글을 보면요. 뭐 공적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 없다. 뭐 주저리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런 사유를 들어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죠. 어디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를 합니까? 증거인멸을 합니까? 이미 관련 장관들, 관련 군 관계자들 다 구속된 상태인데 무슨 입을 맞추고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아무것도 손발 탄핵 심판까지 소추안까지 결의가 돼서 손발 다 묶여있는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서부지법이요. 굉장히 편협되고 대다수 판사들은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서부지법 판사들의 집행하는 그 작태들이 모든 이 대한민국 판사들 욕먹이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사법부를 경멸하는 걸로 만들고 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지율이 나왔죠. 또 최근에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제는 역전을 했습니다. 골든크로스를 해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것보다는 정권 연장을 원한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탄핵 시음판에서 기각되고 또는 각하돼서 대통령직으로 복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아졌다라고 보이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외로 앞서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뭐랄까요 여론조사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 부정적인 부분도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지율이 내가 원하는 정당이 오르고 그래서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여론에 밀려난다 그래서 슬퍼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는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희망을 갖고 또는 불안해하고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전 세계 물론 여론조사 합니다. 어느 국가든 여론조사라는 걸 하지만 이 나라 국민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측면 선동되고 또 휩쓸리는 그런 군중심리로 작동되는 이 나라 국민성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꼭 경계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지율 개인적으로는 정말 내면에 있는 개인적인 지지율 이렇게 오르는 거는 긍정합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는 국민의힘이 오르는 거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저는 정당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정당 해산 심판으로 없애야 되는 정당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이 정당의 이제 존재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인원으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지지율 이들이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정말 비열하고
정말 치졸한 기회주의자들이고요. 대통령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정말 무능력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결국 50% 넘었다. 심지어 대선 득표율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역시 고무적이긴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여론조사 너무 맹신하구나.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여론조사 결과 보기 하면 각각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어떤 조사 의뢰자 그다음에 이런 쭉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 나옵니다. PDF 파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꼭 보시면서 PDF 파일 보고 우리가 참고는 하되 너무 믿지 마라. 너무 이거에 흔들리지 마라. 특히 우리나라 국민성, 냄비근성, 감성주의 그리고 군중심리가 강한 이 대한민국 국민성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말씀드립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민주당은 또 저번에 그랬죠. 40% 넘게 나오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느니 이의 신청하겠다느니 그렇게 나오겠죠. 최근에 이의 신청도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구성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겠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날이 되겠죠. 저는 탄핵심판 역시 이미 짜여져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강단 있게 본인의 의견과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정정당당하게 피력했으면 합니다. 이번 심성이 굽힐 뿐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봐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용서해달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피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론조사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지율이란 것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냄비근성 그리고 감성주의, 군중심리입니다. 친중, 친북,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이 간첩 매국 세력 이들이 지금 갑본 대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여러분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과 사법부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까지 이르렀죠. 불법 탄핵소추, 불법 체포, 불법 구속까지. 이제 결정은 법원에서 하겠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일반 형사재판에서 법원에서 형사재판 하겠지만 탄핵심판에서도 파면될 거고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유죄라는 결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불법이 이렇게까지 자행되고 있는 거가 놀랍기지만 이런 국민들의 반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마저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주무르면서 이렇게 시간을 흘러오는 걸 보면 이런 결과는 기정사실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법 절차, 지키는 것들은 구색을 맞추는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내부의 간첩 그리고 그 동조 세력을 제외한 이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즉 언론과 사법부 몰락을 인지했습니다. 이제서야 인지를 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만국의 길은 정해져 있다 생각합니다. 되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면요, 이 나라 역사가 그랬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 보십시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돌아보면
늘 그래왔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상황도 자연스럽게 잊혀질 것이고 친중, 친북,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간첩 세력들의 입맛대로 역사는 기록될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대한민국의 망국의 시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비상기업 이후에 드러난 우리는 부정선거, 카르텔, 그리고 이 친중, 친북 간첩 세력들의 영향력을 며칠, 몇 개월, 몇 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내란죄 유죄로 판결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걸 잊지 말고 이런 부정선거, 카르텔, 친중, 친북 간첩 세력들 꼭 계속 기억을 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런 기억들 서서히 잊혀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또 국제 국내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주 높은 확률로 25년, 30년 내외로 중국의 위성국가 또는 자치구역 그런 수준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성하셔야 합니다.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십시오. 짧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내란죄로 유죄 판결 받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탄핵이 기각되고 각하돼서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고 내란죄 무죄 받고 이 나라에 있는 부정선거 카르텔 다 때려잡고 그런 걸 다 해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기 한 몸을 던진 희생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큰 성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